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오늘은 영주 자격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영주권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영주 자격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음, A, 비자 코드 군이 B, C, D, E, F, G, H 이게 총 8개의 시리즈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F가 1, 그 다음에 F2, 배우자인 3, F4, 그 다음에 F5 이렇게 좀 있습니다. F1은 이제 방문 통고가 됐고요. F2는 거주, F3는 동반, F4는 재외동포, F5이 영주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F 비자군의 안에서 그 다음에 또 F6 결혼 이민 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총 F 계열에서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영주는 이런 겁니다. permanent residency 한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게 영주입니다. 그래서 영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체류 자격 중에 거의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그래서 이제 영주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귀화, naturalization이라고 그러죠. 이 귀화를 하게 되는데 12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영주권 전치주의가 생기면서 결혼 이민자하고 우리 재외동포 한국 동포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들은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해야 귀화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체류한지 잘 검토를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영주 자격은 그래 내가 준비가 되면 하겠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도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는 월간 통계뿐만 아니고 각 등록 외국인별 체류 자격별의 각 지역별 국가별 그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다가 영주권 자격 중에 앞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영주 자격, 즉 어떤 거냐면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다 영주 자격 중에.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들이 좀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주 자격 중에서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를 살펴보려면 각 영주 자격 세 분류별로 자세한 비율 그 자격별로 지금 현재 2016년 202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코드군마다 인원이 얼마만큼의 허가를 받았을까 이거를 좀 검토해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는 영주 자격에 대한 정책 방향이 나오겠죠.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주 세부 자격별의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지금 2021년 6월 말 현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총 영주 자격 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6만 4,15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등록된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 수 좀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냐면 109만 7,247명이 되고 실제로 등록 외국인 수 대비해서 전체 체류 자격 중에 이제 16만 4천 명이니까 15%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15%가
지금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 외국인 수는 현재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97,247명이 되는 거고요. 이 영주 자격은 계속적으로 이제 누적이 된 숫자입니다. 요거는 누적된 숫자인데 그 숫자가 이제 164,153명, 등록 외국인 전체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F51는 0.9%밖에 차지하지 않고 영주 자격자 중에서 1,506명밖에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거는 우선 체크를 해둘게요. 별표. F52는 국민의 배우자. 국민의 배우자는 어떤 거냐면 F61, F62, F63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하고 결혼한 혼인한 그 외국인 배우자 중에서 이제 F6, 1, 2, 3를 통해서 이제 영주 자격을 취득한 국민의 배우자가 이제 전체 164,153명 중에 32,511명, 그래서 19.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민의 자녀는 이제 미성년 자녀는 445명 중에 0.3%, 그 다음에 영주자의 가족, 그러니까 F5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가족은 통상적으로 F2, 3를 비자를 변경하고 이제 3년이 지나면 F5 원래는 3인데 F5 비자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수가 이제 12,401명, 이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투자자 5억 원 이상 투자하신 분이 아니고 이제 15억 이상을 투자하신 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제동포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F5, 6는 전체의 8.9%에 해당하고 14,603명이 취득했고요. 가장 많은 경우는 그 동포분들 중에서 국적 요건을 이제 충족한 경우에 국적뿐만 아니고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영주 자격을 신청한 거예요. 그 비자가 이제 F5, 7인데 총 164,153명 중에 76,310명, 46.5%가 차지합니다. 엄청나죠? 제한 화교도 1,138명에서 6.2%, 첨단 기술 분야의 박사 165명밖에 안 돼요. 이 부분 어떤 거냐면 해외에 첨단 분야의 박사인데 IT랑 바이오나 케미컬 쪽인데 처음에 들어올 때 이분들이 E7이라든가 이제 F5, 9으로 들어오는데 이 경우는 거의 없어요. E7이나 E3 또 E1 교수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나중에 비자 변경을 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해외 첨단 기술 분야 박사로 이런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이제 165명. 통계도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첨단의 학사, 요거는 이제 국내 학사에서 첨단 기능을 분야하는 해외 학사 중에서는 첨단 분야가 되겠고요. 또는 이제 국내 석사 졸업하고 나서 받으신 분인데 878명밖에 안 돼요. 0.5%밖에 안 되는 거죠. 특정 능력, 이건 이제 점수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80점 이상이라든가 그런 이제 있어요. 이거하고 이제 F5 16하고는 달라요. F5 16 점수제는 F2 7 비자 받은 사람, 또 점수 가족은 F2 71 비자 받은 사람이 영주 자격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특정 능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이 이제 124명밖에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별 공로, 연금수에 방문 취업 4년 해서 신청하는 분, 이건 동포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요거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동포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제는 이제 115명. 이 어려운 게 GNI 2배 소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죠. 그다음 배우자
배우자도 F5 18 이게 되고 있는데 이제 국내 박사도 708명 좀 많이 늘었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국내 박사인데 이거는 국내 박사인 경우에는 뭐 전공은 무관합니다. 예, 무관하지만 인력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족, 부동산 투자로 하게 되면 가족들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주 출생, 국내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F5 20. 그래서 지금 8,758명,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5.3%에 해당합니다. 공익 투자, 은퇴 이민, 뭐 거의 없죠. 은퇴 이민 투자, 고액 투자 조건부 영주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난민 인정 정도도 4명밖에 안 됩니다. 난민 인정자의 영주라는 건 F2, 4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이 영주 자격 중에서 난민 인정으로 받는 분야인데 4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거는 F5, 16하고 18, 뭐 이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국내 박사 학위자, 특정 능력 소유자, 국내 학사라든가 석사 이상 소유자, 첨단 기술 분야 박사, F5-1, 장기 체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보면 국내 박사가 너무나 적어요. 전체 영주 자격자의 0.4%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국내에 그 이제 석사라든가 국내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해외의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이분들이 영주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878명, 0.5%밖에 되지 않는다. 박사 0.4%, 석사 0.5%.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류하신 분이 GNI 1배 소득. 근데 이전에 GNI 2배 소득을 가지고 F5-1 비자 신청하신 분이 1,506명밖에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학사나 석사 그리고 특별한 F5-11을 제외하고 대부분 분들이 F5-1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F5-16도 이제 점수제로 11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5-1 장기 체류 비자가 국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가장 마지막 선택인데 그 분도 벌써 1,50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박사 708명, 그 다음에 석사 165명, 합해서 873명, 그리고 기타 특정 능력이 124명, 그리고 F5-1이 1,506명. 이 인원들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0.9%, 이제 그 다음에 국내 박사가 0.4%, 국내 석사 이상이 0.5%, 첨단 기술 분야의 박사가 0.1%. 와, 뭐 거의 없는 거죠. 이거 합해봐야 124명 하게 되면 얼마냐? 900, 뭐 1000명 잡고요. 2,500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16만 4,153명 중에 실제로 이제 우리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영주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2,5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죠.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좀 뭔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지금 2,500명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 이제 근데 활용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점인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F5-1, 그다음에 F5-9, F5
11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뭐 10, 15 여기 중에서 F5, 9은 제외하고 1, 10, 15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숫자가 아직 남아있는 거네. 이전에 했던 건데 어떡하죠? 안 지워져 있네요.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게 안 지워져 있어서 우선은 요거는 좀 무시를 하시고요. 네. 자, 우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 F5 비자 중에 우리가 자격 요건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거가 뭐가 있는지 아마 살펴볼게요. 그래서 좀 지우개가 없어서 제가 바로 좀 하기는 그렇지만 예, 우선은 자격 요건 볼 때 F5-1 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F5 뭐 9도 됩니다. 9 그냥 10 네, 할게요. 그다음에 F5, 15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국내 석사, 그다음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어떤 해외의 학사 이상, 국내 박사, 그다음에 일반. 자, 첫 번째로는 자 기간은 5년이고 GNI 한 배고, 그다음에 KIIP 5단계 이수입니다. 자, 국내 석사. 근데 해외에서 이제 F5 10 비자가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를 받고 국내에서 3년을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하신 분들, 그다음 국내 석사라든가 첨단 기술 분야의 이제 학사인 이제 국내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3년, 정규직 1년, 그다음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그리고 여기는 이제 GNI 2배 소득이 GNI 1배입니다. 국내 박사학위자는 이제 1년, 정규직 졸업 후 1년, 정규직 1년,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당연히 없습니다. 없고 GNI 1배 소득입니다. 자, 이 소득인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F5-1 비자가 너무나 적어요.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GNI 2배.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 2018년 전인가요? 그때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필요가 없었어요. 예, 10년 거주하면 그냥 한국어는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꾸어 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F5-1 비자를 신청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소득, GNI 소득에 따라서 나의 소득에 따라서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를 하지 않은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GNI 2배까지 나왔으니까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좀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를 필수 과목으로 안 하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이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자, 너무나 좀 적게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뭐 3년 했다. 뭐 그런 부분들, 뭐 어떤 특별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 F5-1 조건 이걸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야 필요성은 있다. 5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에 좀 영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F5-1 비자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를 무조건 필수로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문 인력들이 좀 혜택을 좀 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정말 전문 인력 중에서 GNI 3배 정도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거를 필수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요청하는 바이고요. 자, F5-10하고 F5-15 관련돼서 이제 석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졸업하고 3년, 정규직 1년이거든요. 근데 석사 학위자가 그렇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고 1년, 그러니까 최소 석사 학위를 받고 3년이 지나야 영주 자격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F5-10 비자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E1 비자에서 E7, 특히 이 중에서 E7 비자가 아닌가요? 국내 석사학위 졸업자가. 그죠? 근데 E7 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제 회사에서
졸업한 다음에 결국은 E7으로 3년 있어야 되고 정규직으로 1년이니까 이 회사 졸업하고 나서 E7으로 E7이나 뭐 F2 상관없겠죠. F2. 3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동안에 1년은 이상은 정규직이 돼야 된다. 이 조건이 F550는 졸업하고 나서 1년 이상 정규직이다. 요 대비를 했을 때 석사하고 박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기간입니다. 기간. 석사는 졸업하고 3년은 지나야 돼요. 박사는 졸업하고 1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석사 졸업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정규직 2년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당연히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대학 석사학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내 석사학위 졸업자는 좀 비자 코드군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국내 전문학사 IT하고 동급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석사학위자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2년 정도 정규직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게끔 3년이라는 기간이 아닌 이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다만 그 외국인들 F510 중에서도 국내 석사 학위자들이 있어요. 석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석사 학위를 신청해서 받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그냥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5단계 이수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국내 석사 학위자인 경우에 좀 조건을 좀 두면 어떻겠느냐. 조건을 예를 들면은 GNI 3배라든가 아니면 GNI 2배, 여기는 한 배니까 2배인 경우에는 그 사회통합 5단계를 좀 면제하는 방향, 그럼 좀 정책을 좀 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한국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내 석사나 석사나 국내 학사로 들어가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 학사나 석사로 들어갈 때는 이제 그 토픽 3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 토픽 4급이라든가 어느 정도 한국어가 구비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충분히 학과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영어로 지금 한국에 그 석사학위를 준비하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영어로 들어있는 사람들도 또 대학생도 많이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서 만약에 졸업하고 예를 들면 2년 이상 정규직을 하면서 GNI 2배 이상 소득이 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규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F515 같은 경우는 정규직 1년 이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건들이 이 정규직 1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규직 1년을 지금 출입국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거를 이제 정규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 또는 두 번째로 이제 보고 있는 게 국민고용보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뉴얼에 보면 정규직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혜택, 권리가 아니고 이제 혜택이라고 할게요.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연봉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국민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규직하고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냐 그거죠. 그래서 이 정규직에 대한 이게 좀 해석에 대한 거를 좀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정책본부에서 정규직 요거에 대해서 이미 해놨잖아요. 정규직과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근데 요거 아니면 일선 출입국에서는 지금 허용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의료보험도 다 받고 있고 그 다음 집도 제공받고 있고 차도 제공받고 있고 정규직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만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다른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가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 보자면 영주 자격에서 좀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해라. 다만 이 경우라도 이제 소득에 대해서 좀 상당히 GNI 3배 이상인 사람한테는 좀 혜택을 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반드시 그냥 이수할 수 있는 조건을 박사만 주지 말고
또 F5-9 해외에서 박사학위 첨단 기술 분야에 들어온 사람들 또는 F5-11 특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국한하지 말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면제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 이 우수한 인력들이 정말 그 인재 유출이 되는 거예요, 유출. 예? 그래서 brain drain 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brain drain이라는 그 인재들 한국에서 5년 이상 있고 대학교 나오고 연봉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을 그냥 한번 지나가는 환승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주하고 그 다음에 영주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 방향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의 그 전년도 소득, 뭐 5년이라는 기간도 좋고요. 이제 해주면서 뭐 2년 평균 했을 때 뭐 GNI 3배 이상 소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정주할 수 있게끔, 영주할 수 있게끔 자격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를 좀 면제시키는 방법 좀 생각해야 되겠다. 각국이 우수 인력에 대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주나 영주 방안에 대해서는 진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객관적으로 우수 인력이다 증명하는 경우는 결국은 연봉입니다. 연봉이기 때문에 그 연봉 기준으로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좀 면제한다든지 그런 정책이 펼쳐진다면 영주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인원이 좀 되지 않을까. 이 보면 16만 4,153명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만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 동포에 관련된 게 46.5%. 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방문 취업 3,452명. 또 화교 10,000명. 또 동포 국적 요건 어디죠? 76,000 잘못 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동포분들 보면 76,310명. 그 다음에 11,138명, 14,603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방문 취업 4년 3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46.5%, 8.9% 있죠. 그 다음에 방문 취업 4년 2.1%.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솔직히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11% 되니까 57.5%가 결국은 우리 동포 또는 이제 화교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20, 이제 40, 2.5%만 되는데 실제로 거기 중에서 이제 영주 실생이라든가 나머지 빼면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영주 쪽에 좀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이 모든 게 아니고 최소한 이 비자만큼은 조금 더 고려 대상이다. F5-50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F5-1, F5-10 요 비자에 대해서 충분히 좀 완화하는 정책을 좀 펴야 된다.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일정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면제하자. 그게 한 5년이면 좋겠죠. 이상 이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영주 자격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분도 상당히 계시겠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고려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비사인코리아 장인.com 행정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